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 갑부 할머니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들의 치열한 암투와 그 안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욕망,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액의 유산을 둘러싸고 피부치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벌이는 처절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묘하고 잔혹하며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충격적인 실화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대한민국 상위 0.1%의 재력을 가진 한 갑부 할머니의 마지막 상속게임에 대한 저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격하고 기록했던 그날의 광경들은 탐욕이 어떻게 한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며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 부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강남구 삼성동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웅장한 대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저택의 안주인은 바로 평생을 오로지 사업에만 매진하여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부를 일군 김봉남 여사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김 여사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는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감출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묘한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김봉남 여사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대명사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지금의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심을 베풀 줄 아는 인물로도 세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내놓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사업가였으며 이 냉철함은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 자립하기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특유의 성향과 교육 방식은 나중에 벌어질 충격적인 상속게임의 근본적인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부모의 후광에 기대어 나약하게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정남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늘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럴수록 어머니의 눈에는 부족하고 미덥지 못한 아들로만 비쳤습니다. 둘째 딸 김수희는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사교성을 지녔으며 상류층 인사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소 경솔하고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김동현은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로 어머니의 엄격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예술 분야, 특히 회화에 깊은 뜻을 두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길을 걷고자 했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의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세 자녀는 각기 다른 성격과 삶의 방식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천문학적인 재산에 대한 은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인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여사가 8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지병이 재발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거동이 힘들어졌고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은밀하게 알려지자 그동안 어머니의 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척 태연한 자세를 유지했던 세 자녀는 물론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 가며 대저택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겉으로는 지극한 효심에서 우러나온 병문안이었지만 그 속에는 막대한 유산을 향한 날카롭고 계산적인 탐욕이 시퍼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 박미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대저택에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며 김 여사의 시중을 들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수발을 들며 마치 친딸이라도 되는 양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효심 깊은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김 여사의 막대한 재산 목록과 유언장의 내용을 꿰뚫어 보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서재를 뒤지거나 변호사와의 통화를 엿듣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림에 지쳐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는 섬뜩하리만치 노골적인 욕망이 엿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그런 속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거친 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스러운 민낯을 보아왔고 자식들의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 또한 단번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남다른, 심지어는 기묘하다고 할 만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하고 번복했으며 심지어는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일부러 흘려 자식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상속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들의 진정한 인간성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그녀만의 잔혹하고 치밀한 상속 게임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자식들은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속 게임의 서막은 김 여사의 85세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연회에서 극적으로 터졌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 여사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유언장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던졌습니다. 내 평생 이룬 모든 재산은 나를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효를 다한 단 한 명의 자식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이 한마디는 가족들 사이에 거대한 지진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깎아내리며 심지어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은 순식간에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혈육 간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아들 김정남은 어머니에게 온갖 값비싸고 희귀한 선물을 바치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여 어머니께 증정했습니다. 둘째 딸 김수희는 어머니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의 힘들었던 삶과 경제적 어려움을 과장되게 하소연했고, 셋째 아들 김동현은 평소에는 어머니의 건강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병실에는 발길도 뜸했지만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매일같이 어머니의 병실에 찾아와 극진히 간병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오직 막대한 유산을 얻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가장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선과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미경은 김 여사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노골적으로 그녀의 인감도장과 개인 통장을 훔치려 시도하는 대담한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다른 가족들에게 발각되면서 가족들 간의 불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아들 김정남은 동생들과 재수 씨를 향해 어머니의 피 같은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라며 맹비난했고, 둘째 딸 김수희는 오빠와 올케가 어머니를 속이고 은밀하게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셋째 아들 김동현은 이 모든 추악한 상황을 비웃으며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잔인한 게임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대저택 안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던져지며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녀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 여사의 병세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결국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김 여사의 병실로 쉴 새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김 여사의 마지막 유언장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해했지만 김 여사는 끝내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의 침대 주변에 모인 자식들의 얼굴과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길고 긴 숨을 내쉬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은 모든 가족들에게 침묵의 무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여사의 성대한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던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대저택의 응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가족들은 숨죽이며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김 여사의 마지막 유언을 한 글자 한 글자 담담하지만 명료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모든 천문학적인 재산을 그 어떤 자식에게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익명의 국내외 자선단체 여러 곳에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금액과 기부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응접실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고 변호사에게 맹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다그쳤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으며 공증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탐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어머니의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속게임의 최종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비참한 패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좌절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김봉남 여사의 상속게임의 진정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오래된 가죽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 여사의 친필로 쓰인 낡았지만 정갈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편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놀랍고도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사실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딸이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은 김 여사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젊은 시절 너무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겨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 딸에 대한 사무치는 죄책감과 애틋한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고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그 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그 딸의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김 여사 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조용히 김 여사를 돌보았던 사실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오직 순수한 사랑과 진심으로만 대했던 이 잃어버린 딸에게 남기겠다는 마지막 유언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계획은 사실 자식들의 탐욕을 최종적으로 시험하고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김 여사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장치였을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평생을 돈만 보고 자신을 부자로만 여겼던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딸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작은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거나 욕심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김 여사가 외로워 보일 때마다 조용히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는 등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돌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바로 이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에게 자신의 유산을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봉남 여사의 상속게임의 진정한 결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막장 드라마와 끊임없는 배신, 그리고 처절한 갈등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 본연의 욕망,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반전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김 여사는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순수한 진심을 가진 이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의 탐욕과 진정한 가치,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사건은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뼛속 깊이 일깨워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슬프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인간적인 존중과 사랑,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 있다는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김봉남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